2023년 7월 15일 새벽 02시 30분,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산골 마을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1시간 동안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자 마을 뒤편 산 전체가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시속 80km로 쏟아진 3만 톤의 토사가 마을을 덮쳤다. 67세 김용수와 65세 부인 박순자는 02시 27분 재난 문자를 받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귀를 찢었고 땅이 흔들리는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다. 백두야, 이리 와. 김용수가 뒷마당을 향해 소리쳤지만 8살 진돗개 백두는 보이지 않았다. 여보, 빨리 나와요. 산이 무너져요. 박순자가 남편 팔을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이 마을 입구 대피소로 뛰어간 지 5분 후 거대한 토사가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집을 집어삼켰다. 목재가 부러지는 소리,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소리가 뒤섞였다. 김용수는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다. 백두야, 미안해. 그는 주먹으로 땅을 쳤다. 백두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8년 전 아들 친구가 농장에서 데려온 강아지였는데 아들이 군 제대 후 서울로 일하러 가면서 김용수 부부가 맡아 키웠다. 지난 8년간 백두는 매일 아침 김용수와 함께 밭에 나가고 손녀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새벽 04시 10분 예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가동됐고 사이렌 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06서시까지 마을 주민 34명 전원이 대피했다. 하지만 세 가구가 완전히 매몰됐고 2명이 실종됐다. 오전 07시 30분부터 소방대원 120명과 경찰, 군부대가 투입돼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 굴착기 엔진 소리, 무전기 잡음, 대원들의 구령 소리가 현장을 가득 채웠다. 비는 계속 내렸고 2차 산사태 위험 때문에 수색은 매우 느리게 진행됐다. 11시 20분 첫 생존자가 발견됐다. 50대 여성으로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지만 의식은 있었다. 살았어요. 여기 사람 살았어요. 대원의 외침에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오후 3시 40분에는 두 번째 생존자인 70대 남성이 구조됐다. 헬기가 부상자를 싣고 떠나는 프로펠러 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2명의 실종자가 남아있었다. 김용수는 현장 지휘소 천막을 찾아가 최재성 소방대장에게 말했다. 대장님, 제발 한 번만요. 우리 백두 좀 찾아주세요.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목소리가 떨렸다. 최재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사람도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개까지 찾을 여유가 없어요. 김용수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최재성이 황급히 부축했다. 어르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람 수색이 끝나면 동물도 찾아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김용수는 고개를 숙인 채 지휘소를 나왔다. 손녀 지민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물었다. 할아버지, 백두 진짜 못 찾아요? 지민아, 조금만 기다리자. 아저씨들이 바쁘시대. 하지만 김용수는 알고 있었다. 1~2시간 골든타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42시간이 지났다. 7월 16일 오후, 기상청이 추가 강우특보를 발령했다. 2차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자 현장 책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저녁 8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구조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같은 시각 온라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예천 산사태 재난동물도 구해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예천 출신 대학생이었다. 저희 고향 마을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18년을 함께 산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국제구조견 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원 글에는 백두 사진과 함께 김용수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 오는 사진이 첨부됐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청원 글은 6시간 만에 8,000명. 18시간 만에 2만 명, 24시간 만에 3만 5천 명이 동의했다. 댓글란은 격렬한 논쟁으로 가득 찼다. 아이디 서울시민 2003교근 아직 사람 2명 못 찾았는데 개 찾자고 국제 지원 요청? 세금 낭비 아닌가요? 라고 썼다. 아이디 동물권리연대는 동물보호법에도 재난동물 구호 의무 있습니다. 생명에 차별 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반박했다. 아이디 예천주민 김씨는 우리 동네 사람들 아직 못 찾았어요. 개 먼저 찾으면 유가족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라고 항의했다. 아이디 수의사박은정은 72시간 넘으면 동물도 사람처럼 사망률 급증합니다. 지금 아니면 늦어요. 라고 설명했다. 아이디 납세자의 목소리는 국제구조팀 부르는 비용이 얼마인데 개한테 쓴다고요? 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진돗개보존협회는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53호입니다. 문화재적 가치도 있어요. 라고 옹호했다. 7월 17일 오후 4시 20분. 스위스 연방 민방위청 소속 국제구조팀 8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팀을 이끄는 42세 마르쿠스 베버, 대위와 독일 셰퍼드 렉스, 벨지안 말리노이, 루나 2마리 구조견이었다. 렉스는 2015년 네팔 지진에서 7명, 2023년 튀르키예 지진에서 10명을 구조한 베테랑이었다. 공항에서 통관 수속과 장비 검사를 거쳐 오후 6시 30분 예천 현장에 도착했다. 저녁 노을이 자네 더미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김용수가 렉스 앞에 무릎을 꿇고 백두가 입던 목줄을 내밀었다. 목줄에서 오래된 개 냄새와 흙 냄새가 났다. 부탁합니다. 우리 백두 좀 찾아주세요. 렉스가 목줄 냄새를 30초 동안 킁킁 맞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마르쿠스는 통역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렉스는 지난 15년간 한 번도 놓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김용수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오후 7시 10분 렉스가 무너진 집터 잔에 더미 위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발굽소리, 킁킁거리는 숨소리,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에 천막이 펄럭이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헬기 소음이 섞였다. 렉스는 매우 집중된 모습으로 잔의 사이를 누비며 냄새를 추적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다. 갑자기 렉스가 한 지점에서 멈춰 섰다. 무너진 기둥과 콘크리트 파편이 34m 높이로 쌓인 곳이었다. 렉스가 잔의 더미 위에 앉아 짧게 2번 짖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표준 생명신호 알림 행동이었다. 마르쿠스가 최재성에게 말했다. 생명신호 감지했습니다. 이 아래 뭔가 살아있습니다. 최재성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대위님, 저 밑에는 4m 깊이로 콘크리트 슬래브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68시간이 지났는데 개가 살아있을 리 없어요? 구조견이 다른 냄새를 잘못 감지한 것 아닙니까? 최재성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회의가 섞여 있었다. 옆에 있던 부대장 김현수가 거들었다. 대장님, 지금 인력도 딸리는데 개 찾느라 2시간 쓸 수는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대원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 전화 계속 오는데요. 마르쿠스가 차분하게 말했다. 렉스는 15년간 17명을 구조했고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네팔 지진 때는 84시간 만에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제 경험을 믿어주십시오. 최재성이 잠시 고민하다가 구조대원들을 돌아봤다. 대원들 얼굴에는 회의와 피로가 역력했다. 그때 김용수가 앞으로 나와 2 손을 모았다. 대장님, 동물도 생명입니다. 제발 2시간만 기회를 주세요.
2시간 안에 아무 신호도 없으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김용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최재성이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딱 2시간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구조 신호가 전혀 없으면 즉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책임 하에 진행하는 겁니다. 오후 7시 40분부터 굴착이 시작됐다. 중장비는 2차 붕괴 위험 때문에 쓸 수 없어 대원들이 맨손과 소형 삽으로 파편을 하나씩 드러냈다. 쇠스랑이 돌에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다. 작업은 더뎠다. 30분이 지나자 일부 대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 시간 낭비 아니야? 걔가 68시간을 어떻게 버텨요?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마르쿠스와 스위스 팀원들은 묵묵히 파편을 옮겼다. 장갑 낀 손으로 돌을 들어 올리는 소리. 무거운 철근을 끌어내는 끙끙거리는 소리가 계속됐다. 렉스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앉아서 지켜봤다. 때때로 낮게 낑낑거리며 땅을 긁었다. 1시간이 지났다. 깊이 5m까지 파냈지만 아무 신호도 없었다. 최재성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다. 1시간 남았습니다. 김용수는 자네 더미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입술을 달싹이며 기도했다. 백두야, 거기 있지? 할아버지 왔어. 조금만 참아. 1시간 30분 후 깊이 5m 지점에서 뭔가 단단한 물체가 나타났다. 큰 나무 대들보였다. 한옥의 대들보로 폭 40cm, 길이 5m가 넘는 육중한 목재였다. 나무 특유의 썩은 냄새가 올라왔다. 대들보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로 양쪽 콘크리트 벽을 받치고 있었다. 그리고 대들보 아래 60cm 곱하기 세인티미터 크기의 검은 빈 공간이 보였다. 여기 공간이 있어요. 한대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외쳤다. 최재성이 열화상 카메라를 구멍에 들이댔다. 화면에 희미한 빨간색 점이 나타났다. 체온 약 35도. 청음기 가져와요. 최재성이 소리쳤다. 청음기를 대자 매우 약하지만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다. 휙, 휙, 분당 약 15회. 신호 확인. 생명체 있습니다. 최재성이 외쳤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우와, 진짜 살아있어. 회의적이던 대원들도 얼굴이 환해지며 집중해서 파편을 치우기 시작했다. 김용수가 백두야. 백두야. 라고 구멍을 향해 불렀다. 잔해 속에서 희미하게 끙 소리가 들렸다. 들려요. 백두 소리예요. 김용수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대원들이 더 조심스럽게 파편을 치웠다. 돌 하나를 들어 올릴 때마다 먼지가 풀썩 날아올랐다. 대들보 옆에서 낡은 냉장고, 문짝이 나타났다.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1990년대식 냉장고였다. 냉장고가 대들보와 함께 삼각형 공간을 만들어 생존 삼각지대를 형성한 것이었다. 그 좁은 공간 한쪽 모서리에 작은 물웅덩이가 보였다. 빗물이 벽 틈으로 스며들어 고인 것이었다. 웅덩이 크기는 약 가로 15cm, 세로 20cm, 깊이 3cm 정도로 부피는 약 900ml였다. 백두는 이 물을 핥아 먹으며 버틴 것이었다. 오후 9시 18분 지름 40cm 구멍이 완전히 뚫렸다. 손전등을 비추자 먼지 속에서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이 보였다. 백두다. 김용수가 소리쳤다. 최재성이 팔을 구멍 안으로 뻗어 백두의 목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가느다란 맥박이 손끝에 느껴졌다. 분당 약 40회. 매우 약했다. 살아있습니다. 최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장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와,
해냈다. 회의적이던 대원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한 대원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30분 더 조심스럽게 굴착한 끝에 오후 9시 47분 백두가 작은 들것에 실렸다. 재난 발생 후 67시간 17분 만이었다. 현장 수의사 이진우가 급히 달려와 백두를 살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백두의 상태가 드러났다. 체온 34. 구도로 정상 3839도, 보다 3도 이상 낮았다. 체중 15, 4kg으로 정상 18kg에서 6kg 감소했다. 피부를 살짝 잡아당기자 탄력이 전혀 없고 그대로 주름진 채 남았다. 눈은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잇몸은 하얗게 창백했다. 손가락으로 잇몸을 눌렀다가 떼자 핏기가 돌아오는데 4초가 걸렸다. 정상은 12초다. 심박수는 겨우 분당 48회로 정상, 6012 기십회, 보다 훨씬 낮았다. 호흡수는 분당 18회로 정상, 1030회, 보다 약간 낮았다. 왼쪽 뒷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만지자 백두가 희미하게 끙 소리를 냈다. 골절이 확실했다. 혀는 바짝 말라 있었고 코는 갈라져 있었다. 중증 탈수와 저체온증이었다.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1분 1초가) 생명입니다. 이진우가 500ml 하트만 링거액을 꺼내 시간당 30ml로 천천히 연결했다. 바늘이 앞다리 정맥에 꽂히는 순간 백두가 희미하게 신음했다. 너무 빠르게 수액을 주입하면 약한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부전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진우는 1시간 후 시간당 50ml로 늘리고 그 다음부터 2시간마다 10ml씩 증량하세요. 라고 헬기의 동승할 구급대원에게 지시했다. 작은 산소 마스크가 백두 주둥이에 씌워졌고 은박 보온 담요가 몸을 감쌌다. 김용수가 무릎 꿇고 백두 머리를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백두야,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병원 가자. 손녀 지민, 8세, 이 할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 백두 아빠를 만지며 백두야, 아프지 마. 우리 집 가자.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라고 흐느끼며 속삭였다. 그 옆에서 렉스가 백두 얼굴을 조심스럽게 한 번 핥았다. 백두가 눈을 실눈으로 뜨고 렉스를 1초 정도 바라보더니 고개를 아주 살짝,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움직였다. 마르쿠스가 렉스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어, 렉스. 내가 또 한 생명을 구했어. 넌 영웅이야 라고 말했다. 렉스가 천천히 꼬리를 2번 흔들었다. 최재성이 마르쿠스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다. 대위님, 제가 틀렸습니다. 렉스를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르쿠스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국경은 없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오후 10시 12분 119 헬기가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백두를 싣고 이륙했다. 헬기 불빛이 점점 작아지며 밤하늘로 사라졌다. 헬기 안에서 구급대원 정민호는 백두의 활력 징후를 5분마다 체크했다. 체온 35, 1도, 심박수 52회, 호흡수 20회. 아주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40분 후 헬기는 대구 동물의료센터 옥상에 착륙했다. 대기하고 있던 수의사 3명과 간호사 2명이 들것을 받아 중환자실로 직행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백두의 상태가 더 자세히 드러났다. 수의사 최은영이 즉시 혈액을 채취했다. 바늘이 들어가도 백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의식 수준이 매우 낮았다.
15분 후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다. 크레아티닌 3, 8, 정상 0, 51, 5mg dl, 뷴 52, 정상 727mg dl. 적혈구용적률 55%, 정상 3755, 총 단백질 8, 9g dl, 정상 5, 47, 5.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됐고 탈수가 극심했다. 간 수치 알트는 180 UL튼, 정상 1100로 상승해 있었다. 전해질 검사에서 나트륨 158m, AQ알튼, 정상 14155, 칼륨 3, 1m1 정상 3, 55, 8로 고나트륨 혈증과 저칼륨 혈증이 확인됐다. 엑스레이 결과 왼쪽 대퇴골 원위부에 약 2cm 길이의 골절선이 보였다. 다행히 뼈가 어긋나지 않은 단순 골절이었다.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다행히 폐렴 징후는 없었다. 최은영이 치료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간 중환자실 입원 예상 비용은 ICU 기본료 하루 18만 원 곱하기 쌓인 7일 의갈 126만 원, 링거 및 전해질 보충 40만 원, 항생제 및 진통제 25만 원, 혈액검사 3회 18만 원, 엑스레이 2회 12만 원, 산소치료 15만 원으로 총 236만 원이었다. 2주차에는 골절 수술 및 내고정 80만 원, 일반 입원료 하루 8만 원 곱하기 쌓인 7일 56만 원, 물리치료 5회 30만 원, 추가 검사 및 약물 20만 원으로 186만 원이 추가돼 총 422만 원으로 추산됐다. 김용수 가족은 돈이 없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입원 동의서를 들고 왔을 때 김용수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은영 수의사가 일단 백두 생명부터 살립시다. 비용은 나중에 상의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7월 18일 오전 8시 백두 구조 사진과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한 대원이 찍은 사진이었다. 먼지 속에서 백두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장면. 렉스가 백두를 핥는 장면, 김용수 할아버지가 울며 백두를 쓰다듬는 장면이었다. 아이디 김민준 1992 트위터에 대한민국 소방관과 스위스 구조견이 함께 만든 기적. 예시 8시간 만에 진돗개 백두 구조 성공. 이게 진짜 생명 존중입니다. 라고 사진과 함께 올렸다. 2시간 만에 1만 회 리트윗됐고 7시간 만에 5만 회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예천 진돗개가 올랐다. 하지만 댓글은 여전히 찬반으로 치열하게 갈렸다. 아이디 서울댁 주부는 사람 목숨이 먼저지. 개 구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실종자 가족 심정 생각 안 하나 라고 썼다. 좋아요. 1200개가 달렸다. 아이디 동물권익협회는 동물도 생명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해 재난동물 구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반박했다. 좋아요 980개. 아이디 예천 사는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아직 2명이 실종인데 개 구조가 먼저예요? 유가족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항의했다. 좋아요 1050개. 아이디 진돗개 사랑 모임은 68시간 넘어서도 살아있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렉스 덕분에 생명 하나 더 살렸어요. 감동입니다. 라고 옹호했다. 좋아요 890개. 아이디 납세자의 소리는 국제구조팀 부르는데 세금 얼마나 쓴 건데 개 구조에 쓴다고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좋아요 750개. 아이디 한국수의사회는 재난동물 구호는 선진국의 기본입니다.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는 건 인간의 오만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좋아요 1080개. 아이디 대구시민박은 스위스에서 여기까지 와서 도와줬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닌가요? 라고 댓글을 달았다.
좋아요 620개. 댓글은 하루 만에 5,000개를 넘었다. 찬성 48%, 반대 52%로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저녁 뉴스에서도 이 논쟁이 다뤄졌다. 한 방송은 생명 존중이냐 우선순위냐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7월 19일 오전 10시 20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나머지 실종자 2명이 마을에서 300m 떨어진 계곡 하류에서 발견됐다. 한 명은 69세 남성으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상태였다. 다른 한 명은 58세 여성으로 다리가 부러지고 저체온증이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여기요. 사람 있어요. 구조대원의 외침이 계곡에 울려 퍼졌다. 생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가족은 현장에서 오열했다. 유족 중 한 명인 사망자의 딸 박지혜, 42세는 기자들에게 처음에는 개 구조 소식 듣고 화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못 찾으면서 개는 찾냐고요. 솔직히 지금도 마음이 복잡해요. 하지만 아버지도 평생 개 키우셨고 생명은 다 소중하다고 하셨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생존자의 아들 김태형, 35세은 어머니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맥두도 살았다니 기쁩니다. 생명은 모두 귀한 거잖아요. 라고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대 여론이 조금 수그러들었다. 백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첫날 밤 체온은 36, 5도까지 올라왔다. 링거를 시간당 70ml로 증량했다. 심박수는 68회로 안정됐다. 둘째 날인 7월 19일 백두는 혀를 조금 내밀어 물을 핥았다. 10ml 정도였다. 수의사들이 박수를 쳤다. 셋째 날인 7월 20일 백두는 소고기와 쌀을 갈아 만든 유동식 20g을 먹었다. 천천히 핥아 먹는데 10분이 걸렸다. 7월 23일 백두는 중환자실 바닥에서 머리를 30도 정도 들어 올릴 수 있었다. 꼬리를 2번 천천히 흔들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2, 3으로 떨어졌다. 신장이 회복되고 있었다. 김용수와 지민이가 유리창 너머로 면회를 왔다. 백두야, 할아버지 보이니? 백두가 고개를 돌려 김용수를 바라봤다.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지민이가 백두야, 보고 싶었어. 빨리 나와 라고 하며 유리창에 손을 댔다. 백두가 희미하게 낑 소리를 냈다. 수의사 최은영은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생존 의지가 정말 강한 개입니다. 라고 말했다. 7월 28일 일반 병실로 옮긴 백두는 동물 행동 전문가 최은정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시작했다. 큰 소리에 대한 둔감화 훈련이었다. 최은정은 천둥 소리 녹음을 스피커로 아주 작은 볼륨 20dB으로 틀면서 백두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작은 조각을 주었다. 백두는 처음에 귀를 쫑긋 세웠지만 닭가슴살을 먹었다. 2일 후 볼륨을 30dB로 높였다. 백두가 약간 움찔했지만 곧 안정됐다. 4일 후 40dB, 일주일 후 50dB까지 올려도 백두는 놀라지 않고 닭가슴살을 먹었다. 긍정 강화 기법이 효과를 보고 있었다. 최은정은 백두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렉스를 본 게 안정감을 줬을 겁니다. 라고 평가했다. 8월 3일 백두는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보조기구를 대고 내걸음을 걸었다. 재활치료사 김수진이 백두 뒷다리를 천천히 구부렸다 펴며 하루 3회. 회당 15분씩 수동 관절 운동을 도왔다. 아파도 참아야 해, 백두야. 조금만 더. 백두는 낑낑거렸지만 치료를 잘 받았다. 일주일 후에는 보조기구 없이 8걸음을 걸었다.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
김용수와 지민이가 매일 오후 2시에 병원을 찾아 백두를 30분씩 산책시켰다. 지민이는 여름방학 숙제로 우리 백두의 기적이라는 글을 5장 분량으로 써서 선생님께 최우수상을 받았다. 장문은 학교 게시판에 붙여졌다. 8월 중순 백두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지자 동물보호단체 생명사랑 이 온라인 모금을 시작했다. 목표 금액은 500만 원이었다. 놀랍게도 사흘 만에 목표를 달성했고 2주 만에 982만 원이 모였다. 기부자는 총 4,200명이었다. 평균 기부액은 약 2만 3천 원이었다. 댓글에는 백두야 힘내 생명을 구해주신 소방관님들과 스위스팀 감사합니다. 우리 집게도 예전에 아팠는데 백두 보니 생각나네요. 같은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다. 병원비 422만 원을 제하고 남은 560만 원은 김용수 씨와 상의 후 재난동물구조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김용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백두를 위해 마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어려운 동물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8월 20일 재난안전교부세 중에서 8억 원을 재난동물구호기금으로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백두 구조 사례를 계기로 재난동물구호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시도별로 재난동물 전담팀을 구성하고 장비와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다. 8월 28일 예천군 동물보호센터는 백두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김용수 씨 가족에게 양도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센터 관계자 이수진은 재난 상황에서 구조된 동물은 센터로 일시 보호 조치되지만 원래 보호자가 확인되고 보호 능력이 있으면 소유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백두는 처음부터 김용수 씨 가족의 반려견이었으니 당연한 절차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9월 2일 예천군청 대강당에서 구조 유공 표창식이 열렸다. 200명이 넘는 주민과 언론이 참석했다. 경상북도지사가 스위스 구조팀에게 금색 테두리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렉스에게 대한민국 명예구조견 칭호와 태극 문양이 새겨진 빨간색 목걸이를 하사했다. 대통령은 서면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국경이 없음을 보여주신 스위스 구조팀과 렉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천군수 김학동은 단상에 올라 이번 구조는 우리 지역사회의 생명 존중 정신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경을 넘어 함께 애쓰신 구조팀 여러분께 예천군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생명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르쿠스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국경은 없습니다. 렉스와 저 그리고 저희 팀원 모두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한국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에도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백두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고 답했다. 최재성 소방대장도 은탑산업 훈장을 받았다. 그는 소감을 밝혔다. 처음에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렉스를 믿기로 한 결정이 옳았습니다. 생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걸.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소중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함께 애쓰신 모든 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9월 18일 백두는 완전히 퇴원했다. 체중은 17. 1kg으로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다. 골절 부위는 엑스레이 결과 86% 치유됐다. 수혜사는 완전히 회복하려면 2개월 더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무리한 운동만 피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김용수 가족은 정부 지원으로 산사태 피해 보상금 8천만 원을 받아 새 집을 마련했다. 마을에서 2km 떨어진 안전한 곳이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집이었다.
백두는 새 집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꼬리를 활발하게 흔들었다. 약간 절뚝거렸지만 행복해 보였다. 지민이가 백두야,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마음껏 뛰어놀아 라고 말하며 백두를 껴안았다. 2024년 3월 15일, 스위스 베른에서 마르쿠스와 렉스의 공식 은퇴식이 열렸다. 화상통화로 김용수 가족이 실시간으로 참석했다. 스위스 민방위청 대강당에는 150명이 모였다. 마르쿠스가 무대에 올라 15살이 된 렉스를 품에 안고 말했다. 렉스, 너는 내가 만난 가장 용감하고 충실한 구조견이야. 15년 동안 함께하면서 17명의 생명을 구했어.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이제 편히 쉬어. 정말 수고했어. 마르쿠스의 눈가가 붉어졌다. 렉스가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화면 너머로 김용수가 말했다. 렉스, 마르쿠스 대위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쪽까지 와서 우리 백두를 살려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렉스 덕분에 백두가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용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민이가 백두를 안고 화면에 가까이 대며 말했다. 렉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백두가 인사해요. 백두가 화면을 보고 짧게 2번 짖었다. 렉스도 화면을 보며 한 번 짖어 화답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 마르쿠스는 미소 지으며 백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너를 구조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 중 하나야 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김용수 가족은 스위스로 소포를 보냈다. 안에는 지민이가 6개월 동안 정성껏 수놓은 자수 그림이 들어 있었다. 가로 40cm. 세로 30cm 크기의 그림에는 렉스와 백두가 푸른 들판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수놓아져 있었다. 뒷면에는 렉스에게 우리 백두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지민 올림. 이라고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다. 함께 보낸 고려인 3세트에는 김용수의 손편지가 동봉됐다. 마르쿠스 대위님, 렉스에게 저희 가족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멀리서나마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이 이야기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5학년 도덕교과서 보충자료로 정식 채택됐다. 제목은 생명 존중과 국제협력, 72시간의 기적이었다. 전국 45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생명의 소중함, 국제협력의 중요성,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 배웠다. 교과서에는 백두가 구조되는 사진, 렉스의 사진, 김용수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함께 실렸다. 예천군은 2025년 7월 15일을 첫 생명 존중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행사를 열었다. 산사태 현장 입구에 높이 2m의 화강암 추모비가 세워졌다. 비문에는 생명은 모두 소중합니다. 2023 7, 15 희생자를 추모하며 생존자를 축복하며 구조자를 기억하며 라고 새겨졌다. 행사에는 450명이 참석했고 백두도 김용수, 지민과 함께 참석했다. 백두는 천천히 걸었지만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한국과 스위스 정부는 재난 구조견 교류 프로그램을 공식 체결했다. 매년 한국 구조견 2마리가 스위스에서 3개월간 훈련받고 스위스 구조견 2마리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산악 지형과 도시 환경을 익히기로 했다. 대한민국 소방청은 전국 5개 권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에 각각 구조견 부대를 신설하고 총 25마리의 구조견과 20명의 전담 핸들러를 배치했다. 김용수는 지금도 매년 7월 15일이 되면 백두와 함께 산사태 현장 추모비를 찾는다. 꽃다발을 놓고 묵념한다.
백두는 이제 10살 중반이 됐지만 여전히 김용수 곁을 지킨다. 뒷다리를 조금 절뚝거리지만 매일 아침밥까지 천천히 따라간다. 오후에는 지민이와 함께 마을 길을 산책한다. 2026년 2월 한 기자가 김용수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할아버님, 3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용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백두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백두가 살아준 건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혼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소방관님들, 스위스에서 온 구조팀, 전국에서 응원해주신 분들, 병원 선생님들, 돈 보내주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저는 배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나라도 없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따질 것도 없다는 거요. 생명은 다 귀한 거니까요. 백두가 김용수 손을 핥았다. 지민이가 옆에서 백두를 안으며 웃었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오래 담았다.